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긴 하죠. 부모님 키가 되게 중요하고요. 한 키 성장의 4% 정도?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릎 잡고 쭉쭉이. 이렇게 쭉쭉 아, 예. 해주잖아요. 네. 이거 도움이 되나요? 아기가 그냥 좀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 유튜브에서 봤던가 보니까는 그 30cm 키가 너무 크고 싶은 남자가 네. 이 무릎 관절을 늘리는 예. 키가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하던데. 네. 위험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고, 늘려서 뼈 채우고, 늘려서 뼈 채우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키가 크고 싶은 욕심은 좀 이해는 하지만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헬스를 오래 하면 네. 키가 안 큰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헬스를 오래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들게 되면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성인 됐을 때는 어차피 상관은 없고요. 어렸을 때 성장하는 시기, 성장판 열리는 시기에는 무거운 걸 많이 들면 아무래도 성장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때는 성장판을 조금 이렇게 띄어서 자극할 수 있는 뭐 농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또 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그 아이들의 키는 네.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클까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긴 하죠. 부모님 키가 되게 중요하고요. 뭐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이제 키 크는 유전자가 이제 발견됐다고도 하는데요. 그게 한 키 성장의 한 40% 정도밖에 기여 안 한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환경적인 영향이 더 중요해서 이 부모님 키가 작다고 해도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즘에는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맞추잖아요. 아이들 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고려하면 뭐 키 크는 데는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두 개가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저희 그 아이들이 네. 그 막 태어났을 때 네. 그 키 크자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릎 잡고 쭉쭉이. 이렇게 쭉쭉 예. 해주잖아요. 네. 이거 도움이 되나요? 그냥 아기가 그냥 좀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 아이들이 그 나이에 시원함을 느껴요? 아이들 시원해서 이렇게 발을 쭉 뻗는 네. 그 정도 효과지, 뭐 그게 키를 키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전국의 할머님들 그렇게 큰 도움을 안 되니까 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 봤던가 또 보니까는 그 30cm 키가 너무 크고 싶은 남자가 네. 이 무릎 관절을 늘리는 예. 키가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하던데 네. 이거를 하게 되면 위험하진 않나요? 위험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고, 뼈를 일부러 경골이라고 하는 뼈를 잘라서 일리자로프라고 하는 이렇게 외고정 장치를 걸어서 하루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에 1.5mm인가? 그렇게 조금씩 늘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가 좀 늘려서 뼈 채우고, 늘려서 뼈 채우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 외부에서 이렇게 핀을 박아놓고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까 뼈랑 그냥 그대로 관통돼 있는 철심이 밖으로 노출돼 있는 거라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요.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운동을 못 하니까 근육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뼈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게 키가 크고 싶은 욕심은 좀 이해는 하지만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는. 키 작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합병증도 많고 해서 지인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추천하진 않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염되면 또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좀 유발하기도 해서.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되면 네. 내일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내일 비 올려나 보다. 예. 일기예보에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렇죠. 네.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허리가 아픈 걸 보니 내일 비 올려나 네. 보다. 이거 실제로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이 진짜 연관이 있나요? 과학적으로 약간 연관이 있다고 이제 보고들도 좀 나오고 있죠. 네. 날씨가 흐리면 우중충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안 아픈 어깨도 좀 아픈 것 같고 관절 통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해요. 그래서 보면 날씨가 흐리면 관절통이나 연구를 보면 이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더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이제 설문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날씨가 흐려지면 관절이나 이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압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관절의 압력은 반대로 약간 높아져요. 관절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압력이 높아지면 주변에 이제 구조물들, 힘줄이나 뭐 인대, 그다음에 신경 이런 데 압력이 많이 가다 보면 통증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또 세로토닌
이라고 하는 게 우중충해지면 잘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날씨가 우중충해지면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좀 기분이 다운되죠. 그러면 약간 통증에 더 민감해지고 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좀 더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이거는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관련이 없진 않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이제 요즘 또 궁금한 것들이 주변에 또 50세가 되시자마자 주변 형님들이 50견 오신 분이 그렇게 예. 많아요. 네.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50살이 넘어야 오는 관절 질환이라서 50견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정확한 게 맞나요? 50견은 그냥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50살 즈음에 생긴다 해서 그냥 쉽게 그때쯤? 50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통 요즘은 20견, 30견, 뭐 40견, 20대, 30대에도 잘 생겨요. 젊은 층에도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생길 수 있죠.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어깨가 툭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잡아주는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넓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스포츠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주머니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팔을 올리거나 이렇게 돌릴 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50견이라 부르죠. 네. 그래서 꼭 50살 때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50살, 60살, 70살 다 생기게 되죠.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올려봤을 때 많이 안 올라간다. 네네. 아니면 이렇게 올렸을 때 좀 아프다. 네. 그러면 약간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스로. 보통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뒤로 돌릴 때. 뒤로. 남자분들은 예전에 이제 뒷주머니에 지갑을 많이 넣고 다니셨잖아요. 그쵸, 예. 이 지갑을 꺼내려고 했더니 잘 아파서 잘 안 된다. 이렇게 안 돌아가는 그렇죠. 거.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속옷을 이렇게 풀려고 돌리려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첫 번째 나타나게 되고 밤에 조금 욱신거리고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밤에도. 근데 이것도 감별해야 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질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의심이 된다 하면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게 좋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이제 아파요. 이 정도면 의심해봐야 되나요?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그래요? 네. 이렇게는 괜찮거든요. 척추 건강에 좋은 네. 수면 자세 예. 이런 게 있어요? 주무실 때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세요. 이게 허리가 많이 아픈데 잘 때 베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허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베개부터 설명드리면 바로 잘 때랑 옆으로 잘 때 베개 높이가 달라야 돼요. 바로 잘 때는 좀 낮은 베개. 네. 그리고 목 쪽으로 좀 이렇게 낮춰서 커브가 좀 회복될 수 있는 베개가 좋고요. 옆으로 잘 때는 너무 낮은 베개면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높은 베개가 좋고. 옆으로 갈 때 높은 베개. 근데 우리가 잘 때 계속 뭐 낮은 베개, 높은 베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베개는 그냥 낮은 베개 정도 낮은 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활동할 때 목의 자세가 계속 이렇게 된 자세를 많이 하시면서 밤에 잘 때 베개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개보다는 우리가 활동할 때 그 목의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무슨 그 수면에 도움되는 베개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저도 이제 약간 그 여러 개를 찾아 헤맸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메모리 폼으로 됐던 네. 거, 뭐 높은 거, 낮은 거 하다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뭐 정착은 못했는데. 베개를 막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보다 평소에 낮 동안에 이제 활동할 때 자세나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 그런 도구들이 혹시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저희 목기도 싸듯이 네네. 이렇게 자세 교정해주는 네. 그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끼고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이걸 차고 돌아다니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너무 불편하면 환자분들이 사서 이게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 습관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습관이 조금 잡히고 나면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보호기구들은 주변의 근육을 많이 약하게 해요. 목이든 어떤 관절이든 보호대라는 거는 잠깐씩 착용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착용했을 때 오히려 근육이나 힘줄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돈 내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허리 자세. 허리 자세 주무실 때는 그래도 조금 편한 자세가 허리 근육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자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도 너무 물컹하지 않은지, 너무 물컹하면 허리가 이렇게 처지게 돼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바로 주무실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좀 받쳐서 허리가 이렇게 커브가 커브를 좀 이완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쵸. 네. 그리고 옆으로 주무신다면 다리 사이에 베개를 좀 껴서 다리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그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쩐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놓고 자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거를 그냥 이게 이렇게 닿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좀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이게 이 관절들끼리 서로 맞부딪혀가 좀 아프다든가. 맞아요. 네. 이래서 자꾸 뒤척이는데 그건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껴놓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허리 안 좋으신데 이걸 좀 풀려고 네.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마사지를 받는 게, 물리치료 말고 그런 마사지를 받는 게 네. 척추 건강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나요? 환자분들을 보면 마사지 받고 오셔서 더 아프다, 더 통증이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경험상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가서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가족들끼리 마사지 받고 하잖아요. 받고 나면 며칠 동안 막 종아리나 안 아프던 근육들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세게 주무르면 반대로 이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더 근긴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수치료랑 그냥 일반 마사지는 좀 구분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뭐 해부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근육이나 힘줄의 그런 기능들을 아시는 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랑 그냥 우리 마사지 하면서 꾹꾹 눌러주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받을 때도 조금 잘 구분해서 받으시는 게 좋고, 너무 과하게 센 압으로 받는 게 오히려 더 근육이나 이런 게 손상을 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다닌다면서 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만난다 하면 이분이 나에게 화타야. 그렇죠. 네. 조금 뭐 아프면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세게만 받는 거는 안 좋다는 거. 네.